인베스트 GPT 구독자 여러분, 요즘 매일같이 임창정 씨의 보도기사와 주가 조작 사태로 많이 시끄러우시죠? 오늘은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CFD 계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FD 계좌는 CFD 거래를 위해 개설되는 거래 계좌입니다. CFD 거래는 주식, 외환, 원자재, 지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것으로, 실제 상품을 소유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CFD 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브로커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CFD 거래에서는 본인이 거래할 상품의 가격 변동 방향에 맞춰 매수 또는 매도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CFD 거래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파생계약이므로 매우 위험도가 높습니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 예상 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40%의 증거금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므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따라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CFD 거래 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는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청산해 계좌에 반영해버립니다. 보통 오전 10시에는 차익 결제 거래,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10시 이후에 종목들이 급락하는 경우 CFD 반대 매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됩니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 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 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현재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독자 여러분은 이번 임창정 사태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 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주식 작전 세력의 사태가 터지게 된 것이고, 작전 세력은 일반인들 중 CFD 요건을 갖춘 전문직들을 타겟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작전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문 투자자도 CFD 계좌 투자를 할 경우 이번 사태와 같이 본인의 투자 원금의 몇 배를 날리고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처럼 일반 투자자도 신용투자, 미수투자, 옵션 투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실 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작은 금액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배 레버리지를 활용한 경우 주식 가격이 10% 하락하면 투자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스탑로스과 스탑로스는 투자자가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스탑로스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 작은 가격 변동으로 인해 스탑로스가 발동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장 조건 변화에 민감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장 조건 변화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등의 불확실한 요인이 있을 경우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투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A씨가 100만원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50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A씨는 500만원으로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B씨가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시장 조건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 가격이 예측치와 달리 하락하는 경우 B씨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3. C씨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C씨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C씨가 5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 이익도 크게 증가하지만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손실도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투자에서는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자금 규모, 시장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스탑로스나 트레일링 스탑로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손실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으로도 투자를 하시는 동안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건전한 투자는 나의 자산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투자는 내 자산을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